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 측면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난 며칠간 하락했던 시장으로 인해 상처받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시켜주는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시장의 모습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부정적으로 보는 기조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의 경우는 과거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전면 금지에 나섰지만 최근 들어서 인도의 모디 총리에게서는 금지보다는 규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얼마 전 인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양도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며 합법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참 어느 국가들이나 중앙은행들이 특히나 이 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러시아의 경우도 재무부와 푸틴 대통령의 기조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오늘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 암호화폐 금지가 최선의 선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인도의 중앙은행 부총재 라비 산카르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자산도 실물자산도 디지털자산도 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도 없다. 정의할 수 없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암호화폐는 국가의 법정화폐 시스템에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강조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같은 날 마약 밀매는 불법이고 정부가 금지하는 행위임에도 만연한 현상으로 남아있다. 암호화폐 거래 역시 마찬가지다. 폰지 사기에 가깝지만 금지돼도 여전히 거래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글로벌 국가들의 기조를 보았을 때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기조들은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의 경우도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영원히 돈이 될 수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 또한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돈이 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내뱉는 것일까요? 이는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밀어내 중앙은행 통화의 통제력이 위협받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미국과 유럽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빅테크 규제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애플을 비롯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 플랫폼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막대한 수익을 거두자 정부와 중앙은행이 규제의 칼을 꺼내 든 것인데요. 과연 중앙은행들이 이를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지게 될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며 중앙은행들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이미 여론은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더욱 강한 상태이며 인도의 모디 총리의 경우 또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일개 국가들의 조치로 막을 수가 없으니 범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흔쾌히 도와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시대는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은 막는다고 절대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막는다면 도태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 길게도 아닌 이제 3년 뒤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고 여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 증시이죠. 이제 17개월 내 최고치에 달하면서 이 나스닥의 레버리지가 암호화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글로벌 경제 일간지 블룸버그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현재 비트코인보다 나스닥의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나스닥 변동성 비트코인보다 크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14일 현재 미국 나스닥 기술주 증시의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큰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을 했다 경향게임스가 전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두 지표의 지난 5년치 자료를 분석했을 때 비트코인은 해당 자산의 시세 표준 편차를 이제 총 5번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나스닥 시장은 그 수가 무려 12번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증시 또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격 표준 편차는 이제 수익률에 대한 위험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에 2달 동안 절반가량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레버리지 시장 참여자들을 청산시킨 반면 나스닥은 여전히 많은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분석이라고 하네요. 과연 나스닥이 암호화폐보다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만큼 시장의 성숙도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높아졌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거시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되는 최근 글로벌 경제 속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금들이 더욱 몰린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오늘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시장이 회복하는 상황 속에 이 단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상승 랠리 이어가려면 43,800달러 회복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가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나타내며 43,000달러 상방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단기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43,800달러 선을 회복해야 한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지난 이틀간 비트코인은 41,6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상승세를 시작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42,250달러 부근에 위치하던 단기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였으며 최근 하락에서의 고점과 저점을 이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 0.5에 해당하는 주요 저항선인 43,800달러 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다음 주요 저항은 44,850달러 선 부근이며 상향 돌파에 실패할 경우는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지 라인은 43,200달러 선이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회복세를 타면서 이제 며칠 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다소 낙관적인 기조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시장이 소폭 하락하였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 달러까지 추락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시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단기 방향성에 관한 분석들이 이렇게까지 달라진다는 것은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 오랜만에 보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펀드스트레이트의 창업자 톰 리에게서 현재의 시장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나왔는데 이 탐 리의 경우는 이번 연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려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말하는 등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대표 인물 중 한 명이죠.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을 내비추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을 할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의견과는 달리 오히려 현재 대비 최고 15배 성장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스트레이트 창업자 이자율 상승으로 자산 재배분 이루어질 것이다. 크립토 시장 최고 15배 성장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 미디어에 따르면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이트의 창업자 겸 수석 분석가 탐 리의 경우는 이자율 상승과 정부 규제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의 자산 재배분을 일으켜 최고 15배로 시장 규모를 키울 것이다 전망했다고 합니다. CNBC 인터뷰에서 탐 리는 이자율 상승으로 가계 보유 자산이 암호화폐로 재분배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는데, 그는 채권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일드 파밍이나 랜딩 등 이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크립토 부문으로 유입될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디파이 2.0 프로젝트와 같이 높은 이자율을 주는 시장 내의 금융 시스템으로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 당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이나 디파이 프로젝트로의 자금이 이동한다는 것과 같은 결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주식 투자 자금 중 투기적인 자금도 이제 크립토로 들어온다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격의 상승은 신규 투자자가 아닌 자산을 많이 가진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 배분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는데, 탐 리는 자산 중 76%를 65세 이상이 컨트롤하고 있다. 100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중에 일부만 재분배해서 2조 달러만 크립토로 들어와도 5배에서 10배, 심지어 15배도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생각에 적극 동감을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았을 때 한화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었으니 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다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성장하기는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거와 비교하여 높은 가격대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현재 금 시가총액의 10분의 1 수준이며 채권의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5%도 안 되는 규모이죠. 또한 주식시장과 비교하였을 때는 단 3%도 되지 않은 규모임을 보게 되면 자산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작은 시장인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장이라는 것이죠. 아직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도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며 암호화폐라는 용어 또한 통합이 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다는 ETF 또한 선물은 승인이 되었지만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도 않은 시장입니다. 또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투자를 넘어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으며 국가의 공적 기금이 들어오며 전통 금융권의 최강자라고 불리우는 은행들에서 이제 막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매매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시그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이 시장이 끝난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성장 동력은 너무나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파리바게트 하면 생각나는 나라이죠. 프랑스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프랑스의 대선 후보에게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공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대선 후보 세금 감면 등 암호화폐 지원책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대선 후보 에릭 제무르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보유자가 투자 이익을 실물 경제에 재투자 시 세금을 감면해주며, 두 번째로는 규제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 세 번째로는 NFT에 대한 특별 세제를 마련하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민간 차원의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촉진하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인식들이 각국 정부와 의회에 퍼져 있으며 그만큼 이 시장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겠죠. 불과 3년 전, 4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현 시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보자면 이 백악관을 시작으로 미국 정부 기구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한 일련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연준 의장이죠. 이제 제롬 파월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와 미국의 소비자 금융보호국장 등이 지속적으로 금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등 미국이 이 시장을 금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미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인물에게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것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원의원 바이든 행정부 암호화폐 산업 죽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이제 상원의원의 경우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나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워싱턴 내 바보 정치인들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고 말했으며 지난 1월 비트코인 중개 업체를 통해 15,000에서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의원이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의원입니다. 이 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지난 1월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집중 매수를 하여 화제가 되었었는데 과연 이 의원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백악관을 비롯하여서 미국의 주요 정부 기구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기조로 확인이 되며 금지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021년 5월 당시 중국이 비트코인을 전면 말살시킬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건강해지는 시장의 생태계를 보며 이를 계기로 미국의 기조는 완전히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인데요. 과연 테드 크루즈가 걱정하는 것처럼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걱정해야 할지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성을 정하지 못하는 미국 정부의 모습을 보며 비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일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이제 다른 국가도 아닌 미국의 기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가격의 회복에 영향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일까요? 전날과 동일한 46포인트를 기록하며 아직까지는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 며칠간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조금은 회복하며 투자자분들을 위로해 줄 만한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의 회복세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미국의 슈퍼볼 대회가 개최가 된 것인데 이 슈퍼볼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대규모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슈퍼볼의 광고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비를 자랑하게 되는데요. 이 FTX 거래소와 현재 제가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있는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등 주요 광고주 자리를 암호화폐 기업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게 되면 정말 제 갈 길 너무나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범국가적으로도 시장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들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이 체감상으로는 작년의 속도에 비해 못해도 2배 이상은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큰 기회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는 인생에 많이 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자산의 탄생을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자산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보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